지난 사화에서 우리는 산술평균이 생각보다 말을 잘 꾸미는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통장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죠. 그리고 실제 자산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진짜 주인공은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아니, 내가 번 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투자에도 세금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장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이 가져갑니다. 오늘 이야기할 변동성 드래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금융경제학에서는 이를 변동성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투자자가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아도, 뉴스에 낚이지 않아도, 심지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변동성이 존재하는 순간 복리 수익률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오늘 5화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금융경제학의 유명한 근사공식 알지, 약 RA-시그마 제곱 나누기 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 뒤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몰래 복리를 갉아먹고 있는지 흥미롭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사화에서 우리는 산술평균이 생각보다 말을 잘 꾸미는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통장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죠. 그리고 실제 자산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진짜 주인공은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아니, 내가 번 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투자에도 세금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장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이 가져갑니다. 오늘 이야기할 변동성 드래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금융경제학에서는 이를 변동성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투자자가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아도, 뉴스에 낚이지 않아도, 심지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변동성이 존재하는 순간 복리 수익률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오늘 5화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금융경제학의 유명한 근사공식 알지, 약 RA-시그마 제곱 나누기 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 뒤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몰래 복리를 갉아먹고 있는지 흥미롭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경제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기하평균 복리 수익률을 알지, 산술평균 수익률을 RA, 그리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RG, 약 RA-시그마 제곱 나누기 2. 처음 보면 마치 와이파이 비밀번호처럼 생겼죠. 그런데 의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실제로 투자자가 손에 쥐는 복리 수익률은 산술평균 수익률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산술평균에서 분산의 절반만큼을 빼야 실제 성장률에 가까워집니다. 즉, 눈에 보이는 평균 수익률에서 변동성 비용을 차감한 값이 진짜 복리 수익률인 셈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제곱 나누기 2가 바로 변동성 드래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술평균은 연봉계약서이고 기하평균은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같은 존재입니다. 계약서는 화려한데 통장을 보면 마음이 살짝 차분해지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 공식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실제 복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실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연평균 산수 수익률이 똑같이 10%인 두 자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산 A는 표준 편차가 10%인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경우 분산은 0.01이 되고 공식에 따르면 변동성 드래그는 0.5%입니다. 그래서 실제 복리 수익률은 약 9.5%가 됩니다. 반면 자산 B는 표준 편차가 30%인 매우 요란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날아오르고 내일은 추락하는 감정 기복 심한 드라마 주인공 같은 자산이죠. 여기서는 분산이 0.09가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 드래그는 무려 4.5%나 됩니다. 결국 실제 복리 수익률은 5.5%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둘 다 겉으로는 연 10% 수익률인데 실제 복리 성장률은 9.5%대 5.5%입니다. 매년 4%포인트 차이가 벌어집니다. 마치 연봉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커피값만 쓰고 다른 사람은 매일 배달앱과 충동구매 버튼에 둘러싸여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변동성 드래그는 변동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표준 편차가 2배가 되면 비용도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4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10%일 때 변동성 세금은 0.5%입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20%가 되면 세금은 2%가 됩니다. 딱 2배가 아니라 4배입니다. 30%가 되면
4.5%가 됩니다. 5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2.5%가 차감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년 12.5%를 잃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투자라기보다 통장이 헬스장에서 체지방 감량 프로그램을 받는 수준입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변동성 자산은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복리 엔진 자체에 거대한 마찰 장치를 달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5화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동성 드래그는 복리의 곱셈 체계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숨은 비용입니다. 둘째, 실제 복리 수익률은 RG, 약 RA-시그마 제곱 나누기 이 공식에 따라 산술평균에서 변동성 비용이 차감된 값으로 결정됩니다. 셋째, 변동성 세금은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 성장률은 훨씬 빠르게 훼손됩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본질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얼마나 적은 변동성으로 그 수익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훌륭한 투자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기보다 변동성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다음 6화에서는 그렇다면 투자자가 이런 변동성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자산을 보유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수학이 요구하는 기계적 위험 프리미엄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